여러분, 혹시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나는 좋은 뜻으로 상대방을 생각해서 정중하게 말을 건넸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싸늘해지거나 상대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버리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라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마음을 졸였던 경험 아마 한두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참 착하고 예의 바른 민족이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윤택하게 만들고 싶을 때마다 정성껏 마음을 담아 말을 고르곤 합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예의라고 굳게 믿고 던진 그 다정한 말들이 때로는 상대방의 가슴에 소리 없는 화살이 되어 꽂히기도 합니다. 내 진심은 따뜻한 온기였는데 전달된 것은 날카로운 가시였던 셈이죠.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결과까지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관용구들, 습관적으로 내뱉는 칭찬들 속에는 의외로 무서운 독이나 무례함이 숨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예에 바르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7가지 말들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결을 조금 더 섬세하게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편안한 자세로 마치 옆에서 제가 조근조근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듯 마음의 귀를 열어봐 주세요. 가장 먼저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말부터 시작해 볼까요? 출근길이나 모임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서 툭 던지게 되는 말입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 말 여러분도 참 많이 하시죠? 밤샘 작업을 했다거나 육아에 지친 동료를 보며 어제 잠을 못 잤나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요. 라고 덧붙이기도 합니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 걱정이고 안부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실 피곤해 보인다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당신 오늘 상태가 엉망이네요. 혹은 오늘 별로 안 예뻐 보여요. 라는 부정적인 평가로 들리기 십상입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어도 타인에게 내 피로의 흔적을 지적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급격히 위축됩니다. 내가 감추고 싶었던 초췌함을 들킨 것 같아 불쾌해지기도 하죠. 정말 그 사람의 컨디션이 걱정된다면 상태를 내 방식대로 규정짓지 마세요. 대신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혹은 별일 없으시죠? 라고 가볍게 물어봐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질문의 주체를 상대의 외양이 아닌 마음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상대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도 내 따뜻한 걱정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진짜 예의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가 유독 관대한 칭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외모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건네는 최고의 찬사라고 믿는 말, 살 빠지니까 훨씬 멋져 보여요입니다. 체중 변화에 민감한 우리 사회에서 이 말은 보통 대화를 트는 아주 기분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칭찬 뒤에 숨겨진 차가운 전제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살 빠지니까 훨씬 낫다는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예전에는 뚱뚱해서 보기 싫었다거나 그전엔 지금보다 별로였다는 평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왜 살이 빠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로 고생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에게 살 빠져서 보기 좋다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꼭 체중이나 외모에 결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오늘 정말 에너지가 넘쳐 보여요 라거나 표정이 밝아서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처럼 그 사람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동감을 칭찬해보세요. 특정 신체 사이즈를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대화는 비로소 세련된 깊이를 갖게 됩니다. 나이가 섞인 칭찬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이에 비해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젊은 친구에게 어린 나이에 벌써 이런 일을 해내다니 대단해요 라고 하거나 어르신께 연세에 비해 감각이 정말 젊으시네요 라고 하는 말들 말이죠.
언뜻 보면 상대를 높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 칭찬의 중심에 능력이 아닌 나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은연중에 상대방의 성취를 그 나이치고는 괜찮은 수준으로 가두어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쏟은 노력과 전문성을 온전히 인정하기보다 나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것이죠. 진정한 존경은 편견 없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전문성과 통찰력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라고 나이라는 틀을 걷어내고 그 사람이 이룬 성취 그 자체에 집중해보세요. 그럴 때 상대는 비로소 자신이 온전히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관계에 대한 위로도 생각보다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인 친구에게 건네는 걱정 마, 곧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 희망을 주는 말이라고 믿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지금 내 삶은 미완성이야. 빨리 누군가를 만나야만 행복해질 수 있어 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고귀함을 부정하고 연애나 결혼 여부로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 여정은 제각기 다릅니다. 누군가를 만나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으로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해 보이는 친구에게는 너는 지금 그 자체로도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연애와 상관없이 펼쳐지는 그 친구만의 아름다운 삶을 지지해주는 것, 그것이 친구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신뢰이자 예의입니다. 5번째로 짚어볼 말은 상대의 삶을 너무 쉽게 재단하는 말입니다. 참 부럽네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으시겠어요. 겉보기에 평탄해 보이거나 남부럽지 않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보면 우리는 가벼운 질투를 섞어 이런 농담을 던지곤 하죠. 하지만 이 짧은 한마디는 상대방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와 책임감, 그리고 남모를 고충을 단숨에 지워버리는 아주 무례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아픔도 문제도 없는 인생이 정말 존재할까요? 겉으로는 우아해 보이는 백조가 물 밑에서는 치열하게 발버둥치고 있듯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지옥이 있고 감내해야 할 무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룬 결과물이나 평온함을 단순히 운이 좋아서 걱정 없는 상태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그 사람의 치열한 노력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평온함 뒤에 숨겨진 인내를 알아봐줄 때 비로소 마음과 마음이 닿는 유대감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대화 중에 의견이 갈릴 때 싸우기 싫어서 건네는 정중한 거절의 표현도 있습니다. 당신 생각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말 어떠신가요? 겉으로는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아주 강력한 냉소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지만 내가 참아줄게 라는 무시의 태도가 깔려있기 때문이죠. 상대의 입을 막아버리는 소리 없는 벽과 같은 말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옵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당신의 관점은 그렇군요. 서로 다른 견해를 나누는 게 우리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내 생각은 고수하되 상대의 입장도 하나의 독립된 세계로 인정해주는 태도, 그것이 어른스러운 대화의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소위 독성 긍정이라고 불리는 위로입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봐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힘을 내라는 선의의 뜻이겠지만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은 내 슬픔은 별거 아니야. 내가 지금 유난을 떨고 있는 거야 라는 부정적인 신호로 들립니다. 슬픔을 충분히 겪어낼 권리조차 뺏어가는 셈이죠. 누군가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는 해결책을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억지로 웃으라고 강요하지도 마세요. 그저 정말 힘들겠네요. 이런 일이 생겨서 제 마음이 다 안 좋습니다. 라고 그 슬픔의 크기를 온전히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조금이라도 힘이 될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세요. 섣부른 조언보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공감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예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7가지 이야기들이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사실 완벽한 말을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한번 더 고민해보는 그 사려 깊은 마음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세련된 문장을 구사하는 기술보다 상대를 나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공감하려는 태도가 우리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 걸 하고 후회되는 장면이 떠오르셨나요? 혹은 반대로 누군가에게 예의 바른 척 건네받은 말 때문에 유독 마음이 시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혼자 사귀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이 따뜻한 공간에서 함께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타인의 마음에 부드러운 온기를 전하는 참 다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학 라디오였습니다.